자, 무굴 제국 볼게요. 무굴 제국은 지도에서 보다시피 인도 지역입니다. 현재 인도가 그 전에 무굴 제국이었어요. 이걸 건국한 사람은 바부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좀 바보 같죠? 우리 앞에 우리 티무르 왕조 기억나나요? 이게 이미 묻혔는데 스탈린이 이 땅을 파서 티무르의 뼈를 추려서 그걸 토대로 동상을 복원하죠. 그래가지고 2차 대전이 여파가 소련까지 미치게 됐었던 일화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기억 못해도 좋아요. 티무르 왕조를 세운 티무르의 후손이 바부르입니다. 이 사람이 건국한 것이 무굴 제국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인도가 옛날에 무굴 제국이었다. 여기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요 세 명의 왕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아크바르 황제, 샤자한 황제, 아우랑제브 황제 요 세 명인데 아크바르 황제는 우리 학교 교과서는 아크바르라 그러는데 보통은 악바르 황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많은 학교의 문제집이나 많은 학교의 교과서에서는 아크바르보다는 악바르로 많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우리 학교는 이제 아크바르인데 똑같은 말이에요. 영토를 확장시킵니다. 남부 지역을 제외하고 인도 전체를 통일을 해요. 한마디로 요 남쪽을 제외하고 요 위쪽, 그래서 요 위쪽 위주로 차지한 사람이 아크바르, 악바르, 좀 세 보이죠? 세 보이지만 상당히 부드러운 사람이었어. 그래서 관용 정책을 펼칩니다. 요 무굴 제국은 요 위에 제목도 있지만 인도의 이슬람 왕조, 인도 지역에 있었던 이슬람 왕조가 이제 무굴 제국인데 인도는 솔직히 힌두교도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불교도 많고. 근데 여기에 이슬람 국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굴 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슬람 국가에서 관용 정책을 펼쳤다라는 것은 이슬람교 이외에도 허용을 해줬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인두세라고 해서 지지야를 폐지를 해요. 원래 이슬람교를 믿지 않으면은 인두세를 걷었거든. 사람인 머리도 사람 머리별로 세금을 때리는 거, 한 사람씩 매기는 세금을 인두세라 그러는데 이슬람교를 믿지 않으면은 지지야라는 세금을 냈었는데 이걸 폐지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슬람교 강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힌두교도들도 관리로 쓰고 심지어 이 사람 와이프도 왕비도 힌두교도예요. 그래서 이런 거 봤었을 때 굳이 이슬람교 강요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힌두교 여자하고 결혼할 정도로. 그래서 상당히 가슴이 넓은 부드러웠던, 하지만 이름은 악바르, 졸라 세지만 부드러웠던 사람 악바르 기억을 해주세요. 근데 이거 먼저 할게요. 아우랑제부 황제. 이름이 상당히 말랑말랑하죠. 아우랑제부. 악바르랑 다르게 아우랑제부. 이름 자체에 동그라미가 3개 있어. 둥글둥글한 사람이야. 근데 실제 이 사람 업적을 보면은 이름과는 다르게 상당히 까칠했던, 얘가 관용 정책을 펼쳤다라면은 얘는 파키를 날립니다. 한마디로 이슬람 제일주의 정책을 펼쳐요. 이름에서 말해주지만 이슬람이 최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두세 다시 부활시킵니다. 아까 폐지시켰죠? 그 타 종교 사원을 파기해. 이건 타 종교를 탄압하는 거죠. 그래서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 건들지 말아야 될 게 이제 종교인 것 같아. 선생님이 고등학교 있을 때 어떤 종교, 이단이라고 불리는 어떤 교회였었는데 이단이다라고 불리더라 라고 얘기했더니 수업 끝나고 고친 거 날 막 따라오더라고. 알고 봤더니 선생님이 이단이라고 약간 비판적으로 얘기했었던 그 교회를 다니는 친구였는데 막 따라오면서 나한테 막 따지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선생님이 사과했습니다. 이 종교 문제는 뭐 이단, 사이비 이런 것도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누가 봐도 아니다 싶지 않으면은 인정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됩니다. 선생님이 섣부르게 이단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낙인을 찍었기 때문에 그 친구의 말도 논리가 맞기 때문에 선생님이 사과를 했어요. 선생님이 잘못한 거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만큼은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건들면은 대듭니다.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 하지만 이 사람 때 영토는 최대였었다라는 거. 원래 좀 악역, 나쁜 역할하는 사람들이 실리는 더 차지하는 것 같아. 땅이 이 사람 때 아크바르 때보다 더 넓어져요. 남쪽 지방까지 차지하게 돼요. 아까 요거 못 차지했었죠. 근데 남쪽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때 오히려 더 영토가 넓었다라는 거. 그래서 선생님 지금 악바르랑 아우랑제부 비교해서 구별을 해줬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요 비교하는 게 시험에 잘 나오고 아크바르는 이름과 다르게 아니죠. 상당히 부드러웠고 아우랑제부는 이름은 부드럽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강압적으로 이슬람교를 강요했었다라는 거, 요 분위기 정도 알면은 쉽게 문제 풀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작 선생님은 샤자한이 제일 좋아. 왜냐면은 시험 문제 출제하기보다는 애정남이야, 애처가야. 자기 와이프를 너무 사랑했어요. 여기 나오지만 이 사람이 샤자한이고 이 사람의 와이프였던 뭄타즈 마을인데 너무 사랑했었나 봐. 너무 금슬이 좋아가지고 뭄타즈 마을이 14번째 아기를 낳다가 그 후유증으로 죽습니다. 일단 14번 임신을 14번 했다라는 거 아니야. 아기를 14명째 출산하고 후유증으로 죽었는데 14명의 자식을 거느릴 정도로 둘 사이에 금슬이 아주 좋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 나이가 38이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어린 나이 때부터 서로 사랑하고, 이게 좀 흐려서 그런데 실제 사진 보면 되게 이뻐요. 그래서 얘도 이쁜 여자 좋아하나 봐. 선생님도 이쁜 여자 좋아합니다. 그래서 둘이 금슬이 좋았는데 얘가 갑자기 죽어버렸네, 애기 낳다가. 그래서 얘가 너무 슬퍼하면서 요 건물을 짓습니다. 이것이 타지마할. 그래서 샤자한이 지은 건물 타지마할. 타지마할은 엄밀히 말하면 무덤이에요. 자기가 너무 사랑한 뭄타즈 마을의 관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무덤이야. 자기 와이프 묻었었던. 근데 요거 공사를 시작하고 끝나는데 22년 걸렸대. 운이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샤자한이 시작할 때 이걸 보고 끝날 때 이걸 봤어요. 그래서 완공이 되고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게 왜 사랑을 받냐면 상당히 아름답대. 대리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좌우 대칭이고, 그리고 하루에도 색깔이 여러 번 변한대. 해가 뜨는 각도에 따라서. 특히 해가 지기 직전에 놓을 때 보면은 이게 대리석이기 때문에 빛을 비추면서 졸라 아름답다고 합니다. 계절에 따라 또 다양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좌우 대칭. 유일하게 대칭이 아닌 것이 관이래요, 관. 왜 그러냐면은 여기 가운데 이미 뭄타즈 마을에 관이 있었거든. 근데 이 샤자한이 자기 와이프를 위해서 이거를 공사를 짓는데 22년간 공사를 짓잖아. 그러니까 수많은 돈이 여기에 들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이 여기 쪽쪽쪽 빨리면서 불만이 막 쌓이는 거야. 이런 불만을 이용해서 아들이었던 샤자한의 아들이 아우랑제부거든. 아들이 아버지를 쫓아냅니다. 아버지 샤자한을 쫓아내가지고 요 타지마할 옆에 있는 탑에다가 가둬버려요. 그래서 정작 샤자한은 자기 와이프를 위해서 이 건물을 만들었지만 본인은 이것을 탑에, 아들에 의해서 갇힌 탑에 의해서 탑에서 멀리서 쳐다보면서 쓸쓸히 죽어갔다고 하죠. 일설에는 이 탑과 요 타지마할 지하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자기 아들이었던 아우랑제부가 최소한의 배려는 해줬었다라는 이런 전설이 있는데 선생님 직접 보지 않아서 확인은 안 돼요. 어쨌든 샤자한이 요걸 만들었고 와이프를 위해서 아들 아우랑제부에서 쫓겨나서 죽을 때까지 이걸 지켜보면서 죽었다라는 거. 어떤 기분이었을까? 아들한테 쫓겨나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 관을 향해서, 무덤을 향해서 보면서 죽어가는 이 샤자한. 샤자한도 그래서 뭄타즈 마을 옆에 묻힙니다. 아우랑제부가 같이 이렇게 옆에 뒀다고 하죠. 그래서 타지마할에서 다 좌우 대칭이거든. 유일하게 대칭이 아닌 것이 요 두 부부의 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뭄타즈 마을이 가운데 있고 샤자한이 옆에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대칭이 아닌 이런 것들이 특징이라고 하고, 이 타지마할은 전 세계적인 문화재예요. 얼마 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때 문재인 대통령은 가지 못했고 와이프였던 영부인이라고 그러죠. 그분이 가가지고 사진 찍은 것도 인터넷에 있죠. 그래서 타지마할 언론에서 자주 나오고, 선생님 어렴풋한 기억에는 우주로 로켓을 쐈대, 우주선을. 근데 거기에 지구를 상징하는, 지구를 대표하는 100장의 사진인가 이렇게 실었는데 그 중에 건축물 사진이 2개가 있었다라고 얼핏 들은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타지마할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구를 대표하는 건축물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것이 타지마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건축물입니다. 참고로 인도에서는 타지마할 관련된 어떤 모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선물로 하는 것은 실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타지마할은 아름다운 문화재이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무덤이거든. 무덤을 모형으로 만들어서 선물을 준다? 너 죽으세요.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어서 아니라고 해요. 근데 타지마할, 인도에 가면 타지마할과 관련된 맥주 브랜드가 있다고 하죠. 타지마할. 맥주 마시고 죽으라는 건가? 자, 그래서 샤자한 하면은 꼭 타지마할 또 올려야 됩니다. 아주 유명합니다.
자, 이랬던 무굴 제국이 언제 망하냐면 일단 반란이 일어나고 반발하잖아. 나중에 서양 세력들이 쳐들어와요. 점차 쇠퇴하다가 뒤에 배우겠지만 세포이 항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걸 겪고 나서 끝내 영국한테 먹히게 되는 것이 무굴 제국이에요. 그래서 인도 직전의 무굴 제국 꼭 기억해야 되고, 경제적으로는 이 위치가 봐봐. 여기 뭐 벵골만, 아라비아 해가 있고, 얘네들이 인도양, 이 아래가 인도양이거든요. 인도양 무역을 주도하면서 오른쪽이 중국, 왼쪽에 지중해. 세계지도 그럼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기 때문에 이쪽과 이쪽에 딱 가운데 있단 말이야. 그래서 중개무역으로 이득을 취하게 되죠. 하지만 서양 세력이 특히 영국이 쳐들어오면서 악화가 되고, 그리고 요 무굴 제국의 문화는 얘기했죠. 얘네 원래 힌두교가 많다 그랬었잖아. 전통의 힌두 인도 문화랑 이슬람 문화가 융합을 합니다. 그래서 요와 같은 특징들이 보이는데, 섞인 시크교, 우르두어, 무굴 회화 이런 것들이 유행했다고 해요. 하지만 뭐니 해도 핵심은 타지마할. 그래서 힌두 양식과 이슬람 양식 섞여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있는데 생략을 했네요. 보니까 여기 1번 여기에 쿠란 구절이 쓰여져 있대. 이슬람교 경전. 그리고 뾰족한 아치. 이런 걸 아치라 그러는데 이거 뾰족하거든. 이런 거. 그리고 우리가 선생님 농담으로 얘기하는 대포동 미사일. 이런 것들은 다 뭐랑 관련돼 있어요. 이슬람교랑 관련돼 있는 문화적인 특징이죠. 그 이외에 뭐 연꽃 문양, 격자 무늬 창 이런 것들, 요 옆에는 조그만 탑 이런 것들은 인도 힌두교 문화랑 좀 관련이 있다고 하죠. 인도 고유 문화 그리고 이슬람교 문화. 그래서 이슬람교 문화랑 힌두 문화가 이슬람교 문화가 아니죠. 인도 고유 문화가 섞인 것이 타지마할이다. 뭐는 뭐고 어떤 거 양식이고 이런 것이 안 되니까 타지마할 왜 만들어졌고 누가 만들어졌고 그 정도만 좀 이해를 해도 쉽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유명한 타지마할. 선생님 가봤을까요? 가보고 싶어요. 돈이 없어서 못 갑니다. 뭐 여담이지만 이 둘의 사랑 못지않게 선생님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랑을 그린 우리 왕이 있죠. 고려시대 왕인데 공민왕 들어봤나요? 공민왕? 고려에 공민왕이로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데 이 사람 와이프가 노국공주 혹은 노국대장공주라 그러는데 몽골 알죠? 몽골. 원나라라고 하잖아. 원나라 공주예요. 원나라 공주랑 결혼한 게 우리 공민왕이거든. 근데 보통 몽골에서 보내준 이 공주랑 결혼한 왕들은 몽골에 막 굽실댔거든. 근데 공민왕은 몽골한테 저항합니다. 우리 고려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근데 이렇게 하면은 보통은 이 원나라 공주가 몽골 진해 친정편 들고 우리 고려를 되게 탄압했거든. 근데 노국대장 공주는 자기 남편이었던 공민왕과 고려 편을 들어줬었대. 또 이게 되게 현명하대. 또 무엇보다 얼굴이 이뻤겠지. 그러다 보니까 공민왕이 노국대장 공주, 몽골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국대장 공주가 죽고 공민왕도 샤자한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일을 아주 잘하다가 실수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신하에서 죽게 되고, 이걸 좀 영화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공민왕이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게이? 남자한테 좀 빠진 이런 걸 묘사한 영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남자 배우가 이제 조인성 알아요? 조인성? 그 여자 배우가 있는데 누구죠? 그 여자 배우 송지효. 모르려나? 여러분 런닝맨이라고 있어요. 런닝맨에 나오는 송지효 배우가 있고 조인성 요 둘이 나오는데 선생님 이거 선생님 와이프랑 데이트할 때 결혼 전에 데이트할 때 이걸 봤는데 제목이 쌍화점이에요. 근데 되게 야해. 19금이야. 그래서 여기 조인성 선생님처럼 얼굴도 좀 잘생기고 몸도 좋은 이랬는데 엉덩이 다 나와. 막. 깜짝 놀랐네. 그 송지효가 런닝맨으로 떴는데 이걸로 뜨기 전에 요 쌍화점으로 떴어요. 여기 젊었을 때 송지효 나왔는데 막 상반신도 다 나오고 하는데 막 나 깜짝 놀랐어. 와이프하고 여기 보고 있는데 너무 막 적나라하게 나오니까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막 몰라가지고 그냥 몰래 이렇게 봤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그래서 이거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여러분 선배들한테 이거 보라고 선생님이 권했어요. 19금이긴 하지만 좀 야하긴 하지만 나중에 보라고. 내용이 재밌어요. 이 공민왕 이야기를 그린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도 이거 이 영상을 보고 이 쌍화점을 본 인증샷을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제일 먼저 보내는 친구 선생님 마이쮸 10개 쏩니다.
선생님 매년 이 약속을 했거든. 그랬더니 어떤 애가 진짜 보내더라고, 카톡으로. 그래서 선생님 마이쮸 항상 10개씩 줬어요. 근데 어떤 애 막 송지효에 막 특정 부위를 막 해가지고 선생님 보냈는데, 선생님 당황스러우니까 그런 짓을 하지 말고 그냥 인식 한번 보내세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샤자한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 알아두고 뒷장 넘어갈게요. 아크바르 황제입니다. 아크바르, 악바르라고도 하죠. 그래서 관용 정책 펼쳐서 종교의 다양성 인정해줬다. 아울 황제부는 이거랑 좀 비교되죠. 얘는 이름과는 다르게 이슬람 제일주의 펼치면서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서 반발이 심했다. 뭄타즈 마을과 샤자한의 사랑, 이 결실이 타지마할이라고 하는 무덤이었었다. 좀 알아두고. 그리고 되게 세밀하죠? 되게 디테일하게 그려져 있죠? 요 그림은 그 당시 때 무굴 제국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 차종 정리할게요. 무굴 제국. 바브르가 건설했고, 자, 3명의 황자 알아둬야 되죠? 아크바르. 이름은 악바르라고도 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름과는 다르게 상당히 관용 정책. 아울 황제부. 이름과 다르게 상당히 과격했어요. 이슬람 제일주의 정책을 펼쳤어요. 하지만 영토는 얘가 최대 영토. 남쪽까지 다 차지했고, 얘는 남쪽은 제외하고 북쪽만 차지했었고. 그래서 관용 정책이 뭐냐면 지지야, 세금 폐지했고 힌두교도들도 배려를 했었다라는 거. 근데 얘네는 다시 부활시킵니다. 타 종교를 탄압했고, 샤자한은 타지마할만 하면 돼요. 자기 와이프 뭄타즈 마을을 너무 사랑해서 얘가 죽으니까 그 무덤을 만들었는데 좌우 대칭이라든지 대리석으로 만들어서 주변 풍경과 너무 아름답다라는 거. 여담이지만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인도하고도 충돌이 벌어지거든. 근데 인도 애들이 막 폭격을 할 때 이게 폭격을 당할까봐 여기 막 대나무로 이렇게 다 가렸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큰 걸 다 가리려면 얼마나 노력했었을까. 그럴 정도로 대나무로 위장해서 가릴 정도로 유명한 거 타지마할 아주 중요하니까 샤자한과 뭄타즈 마을의 일화랑 관련시켜서 알아두세요. 이랬던 무굴 제국은 서양 세력, 특히 영국의 침입으로 쇠퇴하게 되고, 얘네들은 가운데 중국과 지중해 가인돼 있기 때문에 돈을 벌었지만 서양 세력 때문에 낙화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문화는 짬뽕이라는 거. 인도, 특히 힌두 문화랑 이슬람 문화가 융합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타지마할이라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 단어 정도 좀 알아두고, 인물은 딱 이름 나왔을 때 어떤 업적인지 알아두면 돼요. 아크바르, 이름과 다르게 관용 정책. 아우랑제부, 이름과 다르게 이슬람 제일주의 정책. 정반대였었다라는 거. 특히 아우랑제부 황제는 아버지 샤자한을 탑에다가 유폐시켰던 사람이고, 뭄타즈 마을과 샤자한의 이 사랑 이야기, 타지마할로 결실을 잃었다라는 거. 죽어서까지도 옆에 붙였던 샤자한 기억해 주세요.